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스트레칭 한 10분 하고 어 간단하게 제처가 해 주는 야채 주스 마신 다음에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감기가 걸려 가지고 어 이제 핑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헬스장을 한 열흘 정도 인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밤에 저는 잠을 들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시쯤 잠들면 아침 5 시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한숨을 자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안 하니까 저녁에 2번 정도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의 부작용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시 인제 감기가 좋아져 가지고 2-3일 전서부터 헬스장 가서 1 시간 근력 운동하고 30 분쯤 달리기 하고 그랬더니 역시 저녁에 잠을 잘 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걸 보고 '아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 월에 정년하기 전에는 인제 병원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1 시간 이상은 운동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정년 이후에 '몸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하던 운동 시간을 30 분쯤 늘려 가지고 1 시간 정도 인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등, 하지 그리고 어깨 이렇게 4 파트로 나눠 가지고 4 일에 한 번씩 그 파트에 있는 근육이 자극이 되도록 근력 운동을 한 40-50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코어 운동 등하고 인제 복부 운동을 한 10 분씩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전한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달리기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래 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달리지 않고 2분 걷고 3분 뛰고 2분 걷고 3분 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천천히 속도를 트레드밀 속도를 맞춰 놓고 달리기를 하고 간혹 일 주일에 한두 번씩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고 잠깐 열흘 정도 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생활 루틴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00세 때까지 스스로 걸어 다니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 태클을 하는 거다. 재테크처럼 '건강 태클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해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든 화장품 3 가지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어 인기가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이 주름 개선과 보습 기능이 뛰어난 마스크팩이고요. 하나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바르시면 좋을 스노큐어 트러블 키트인데 여드름이 있으신 분
한테 선물을 드렸으면 하고요. 하나는 스노실 크림인데 요거는 기저귀 발진 또는 침독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발라도 좋고, 어른의 경우에는 이제 입술이 자꾸 건조하고 부르트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고요. 또 피부가 국소적인 어떤 부위가 계속 가렵고 해서 자꾸 긁게 되는 거는 그 부위에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작년 8월까지 진료하다가 정년 퇴임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도 이 사마귀,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인해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잘 안 좋아진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티눈인데 사마귀로 오인해서 치료하다가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티눈인가 사마귀인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발바닥에 뭔가 아픈 조그만 병변이 있는데 이게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가 손이나 손등 이런 데 생기면 방구형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겉이 이제 오돌도돌 하기 때문에 되게 사마귀는 한눈에 보면 되게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생기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항상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마귀가 방구형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지 못하고 눌려서 납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작해지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사마귀의 방구형의 끝이 표면이 오돌도돌한 그런 전형적인 모양을 만들지 못하고 납작해지기 때문에 이게 티눈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선생님도 헷갈리고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마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네, 딱 보면 이게 사마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데군데 점상으로 점 모양의 빨간 이 점이 보이잖아요. 이걸 점상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이 파필로마토시스라 그래가지고 진피가 표피 쪽으로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파필로마토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이 각질을 깎아보면 표피 바로 밑에 진피가 있는 경우에 거기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점상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마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티눈은 아무리 깎아도 이런 점상 출혈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티눈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신 선생님들은 이게 티눈인지 사마귀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고, 이거 발바닥에 생긴 경우죠. 이거는 이제 발가락에 생긴 경우인데 요거는 사마귀로 확인이 된 경우고, 요거는 티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확실하지가 않고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기는 원인이 다르죠. 사마귀를 유발하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은 우리가 균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세균도 있고 곰팡이, 진균도 있고 또 바이러스에 속하는 균도 있는데, 사마귀는 당연히 바이러스에 속하는 균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사마귀를 유발하는
균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람은 휴먼이고 유두종이라는 거는 파필로마를 우리가 유두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또 약자로 끝에 앞에 이 영어 스펠링을 따가지고 HPV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피부나 점막에 사마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마귀는 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병이고요. 티누는 균은 없습니다. 균은 없고 압력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철봉을 많이 하잖아요. 철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데 굳은 산이 생기죠. 이거는 철봉과 피부 사이에 이 압력, 마찰이나 비틀림이 있는데 그 부위가 넓어요.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고 마찰이나 비틀림이 있는데 부위가 아주 좁은 경우에는 이 각질이 점점 두꺼워져서 마치 원뿔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넓고 또 압력을 받은 부위 위쪽으로 원뿔형으로 이렇게 좁게 올라오는 과곽화증, 그러니까 각질이 점점 비유돼서 두꺼워져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티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눈은 어떨 때 생기냐? 보통 이제 걸어 다니는데 신발도 편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발바닥 어디 부위에 살짝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계속해서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신발의 어떤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에서 계속 거기에 압력을 주면 거기가 이제 마찰이 되고 거기에 압력이 되면 거기에 있는 각질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발바닥 부분이 제일 넓고 위로 갈수록 뾰족한 각질의 원통형 모양의 각질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 뾰족한 것이 신경을 자꾸 누르기 때문에 이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사마귀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티눈인데 이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중에 요 부위에 닿는 부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거기가 솟아 있거나 거기에 뭐 목 같은 게 튀어나와 있거나 하면은 여기에 계속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굳은 살은 이렇게 각질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좁은 부위에 각질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원뿔형으로 점점 좁아지면서 아주 뾰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위가 밑에 이제 피부를 지나가는 혈관을 이제 자극하고 누르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게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요 분도 발바닥인데 아마도 여기 부위하고 신발의 어떤 부위하고 자꾸 마찰이 돼서 그 부위에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원뿔 모양의 각질이 피부를 파고들어서 신경을 눌러서 피부가 걸을 때마다 아프다 하는 증상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마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손가락에 생긴 것처럼 발가락에 감염돼서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티눈입니다. 티눈. 이제 운동화나 구두 작은 걸 신고 다니시는 경우에는 요 부위가 이제 구대 옆면에 항상 마찰이 되고 압력을 받아서 각질이 점점 이제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 각질이 여기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생기지만 속으로 갈수록 원통형으로 이제 뾰족해져서 이 속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귀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균에 의한 감염이고요. 티누는 균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부위, 아주 작은 이렇게 부위를 자극하는 그런 압력이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가 티눈이 되는 거고요. 넓은 부위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굳은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은살은 넓은 부위에 받기 때문에 속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굳은살은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티눈은 좁은 부위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원통형으로 뾰족하게 피부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생긴 경우에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감별을 해야 이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균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마귀 치료는 이 균에 감염된 피부 세포를 모두 제거해 줘야 치료가 되는 거고요. 티눈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압력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법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이걸 잘 구별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인제 발바닥에 사마귀 같기도 하고 티눈 같기도 한 인제 환자분이 오시면 이게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제 저희가 진찰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귀가 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눌러 봐요. 옆으로 압력을 했을 때 하고 또 발바닥에 수직으로 이렇게 압력을 했을 때 환자분이 옆으로 눌렀을 때 더 아프다 그러면 이건 사마귀일 가능성이 많고요. 티눈은 당연히 인제 원통형의 각질이 뾰족하게 생겨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으로 누를 때 통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뭐가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누를 때 더 아픈지 옆으로 찝을 때 더 아픈지 그걸 봐서 옆으로 찝을 때 더 아프다면 사마귀이고 직각으로 누를 때 더 아프다면 이건 티눈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별할 수 있고요. 또 사마귀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름에도 있잖아요. 그 파필로마라는 거를 우리가 번역은 유두종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진피가 표피 쪽으로 막 밀고 올라옵니다. 사마귀에 감염되면 진피 이 조직이 표피 위로 막 올라와서 이렇게 피부 조직이 변형돼요. 그래서 위를 살짝 이렇게 깎아 보면 혈관이 있는 진피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피가 아주 얇아지고 거기를 깎으면 진피에 있는 혈관이 노출이 돼서 출혈이 됩니다. 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점상으로 이렇게 출혈이 된다. 면도날 같은 걸 살살 깎아 보면 피가 확 나는 게 아니고 점점이 이렇게 출혈이 나는 걸 우리가 점상 출혈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파필로마토시스의 소견을 보이는 거니까 이건 사마귀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요. 각질층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살살 깎아도 점상 출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원통형의 각질 비후, 각질이 원통형으로 자라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혈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티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점상 출혈이 생기는 게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사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기는 부위를 보는데 이제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위에 생기면 이건 사마귀고 티눈은 반드시 체중이 실리고 그런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발이나 우리가 신고 다니는 거가 이제 작거나 아니면 신발 밑창이 눈으로 보이기엔 편편하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약간 솟아나오는 부위 때문에 국소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티눈은 압력이 받는 부위에 생기고요. 표면은 이제 파필로마토시스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것이 이제 사마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번역을 유두 모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면이 유두 모양이고, 티누는 편편합니다. 굳은 살처럼 편편 한 것이 이제 바탕입니다. 그리고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엄마 사마귀 있고 주위에 새끼 사마귀들이 있어서 몇 개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티눈이랑 혼동될 일은 거의 없고요. 티눈은 이제 보통 한 개, 압력을 받는, 아주 국소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위에 한 개 정도 생기게 된다 해서 요런 걸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사마귀냐 티눈이냐 이제 진단을 해야 될 때는 요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이건 사마귀구나, 이건 티눈이네 이렇게 진찰을 하고, 사마귀인 경우에는 사마귀 치료를 해드리면 되고, 티눈인 경우에는 이제 티눈 치료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티눈 치료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때는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합니다. 이 병은 이래서 생기는 거야, 이런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하고, 규명이 되면 그 원인을 없애주면 병은 없어지게 되죠. 물론 현대의학에서 아직 원인을 모르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병이고 오래 가게 되지만, 티누는 원인이 분명합니다. 국소적으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위가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압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압력의 소스, 이 압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신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신발일까 이 신발일까 잘 차려보시고요. 내가 발가락 옆에 생기는 경우는 내가 신발이 너무 작지 않나? 아무튼 계속 압력을 그 부위에, 티눈이 생긴 부위에 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압력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이미 생긴 티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질이 원통형으로 이제 두꺼워진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생기면 거기가 딱딱하지만, 운동을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안 하면 굳은 살이 다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을 계속 받는 그 부위의 원인을 제거하면 한두 달 내에 그 두꺼워졌던 각질이 다 없어져서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때를 못 기다리겠다, 그 사이에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각질을 녹여내는 각질 용해제를 발라서 그 각질을 녹여내면 됩니다. 그게 티눈고라든가 하는 건데 40% 살리실릭산 연고를 서울대병원에서는 그 티눈에 발라주고 2, 3일 동안 이렇게 밀폐요법으로 발라주고, 그러면 그 티눈이 흐물흐물하게 녹게 되거든요. 그거를 살살 긁어내서 이 티눈에 생기는 그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사마귀는 균이잖아요, 바이러스. 제가 걸렸던 감기도 바이러스고 코로나도 바이러스고,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우리 어린애들한테 생기면 자연 소실, 어린애의 면역 기능이 사마귀를 이겨내서 2, 3년 내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사마귀 때문에 많이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없애줄 수도 있는데, 없애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동 치료로 그 사마귀균에 감염된 세포를 얼려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수술로 절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기 소작술로 그 사마귀균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거나 레이저로 파괴하거나, 또는 우리 사마귀 걸린 분의 면역 기능을 좀 증가시키는 면역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5FU라는 항암제로 이 감염된 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는 다른 몸에 생긴 사마귀처럼 이렇게 방구형으로 솟아올라 있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납작해져서 이게 티눈과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와 티눈이 어떻게 다른지, 원인은 어떻게 다른지, 또 그걸 감별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법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군요. 거의 26분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는 아재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두피 사마귀 생기기도 하나요? 네, 사마귀는 우리 몸에 어디나 생깁니다. 감염이니까. 언제 생긴지는 모르지만 뭔가 동그랗게 생겨서 사진 찍어 보니까 두피 사마귀 같더라고요. 두피 사마귀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생길 수 있지만 글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사마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겉이 울퉁불퉁 유두처럼 생기고 약간 방구형이잖아요. 우리 나이 드시면 생기는 검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꼭 사마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머릿속에는 그 지루각화증, 검버섯이라는 것이 잘 생기기 때문에 검버섯일 가능성이 훨씬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뭐가 생겼는데 사마귀인지 검버섯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1년 전 얼굴과 목에 사마귀 제거했는데 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제거 안 하면 번질까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네요. 네, 제가 아까 치료에도 말씀드렸죠. 사마귀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력이 대부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한 2, 3년, 1, 2년 기다리시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했을 때 목에 이제 사마귀라고 제거하고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사마귀가 아니고 쥐젖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쥐젖이 뭔지 아시죠? 이거 나이가 들어서 여기 피부가 약간 늘어나는 건데 일단은 진단이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마귀가 자꾸 저렇게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지 뭐라는 분이 이제 어제부터 양쪽 종아리 부분에 가려운데 두드러기일까요?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종아리 가운데 부분이 이제 양쪽 종아리 부분이 가려우시니까 이제 두드러기는 이제 두드러기처럼 이제 피부에 붉은 홍반이 약간 솟아오르는 홍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으신 것 같고 가려운 경우는 대개는 이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이 피부가 건조하거나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몸을 많이 닦지 마세요. 샤워를 너무 자주 하거나 비누질을 과다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때를 미시거나 그러면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몸에 특히 가려운 부분에는
바디 로션, 보습제를 하루에 2-3번씩 열심히 발라주시면 건조한 것을 해결해서 가려움증도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진이랑 발바닥 똑같은 위치에 티눈 같은 게 있는데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무좀이 있습니다. 무좀균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무좀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티눈일 가능성도 있고 또 사마귀일 가능성도 있지만 티눈일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고, 티눈의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압력이 그 부위에 계속적으로 생겨서 그 부위에 각질이 점점 두꺼워져서 원뿔형으로 피부를 파고들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어떤 신발을 신을 때마다 거기가 더 아프면 그 신발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승현 님이 티눈이 손가락과 발에 생겨 티눈 시럽으로 떼어냈는데 계속 재발하네요. 원래 재발이 잦은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티눈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아주 작은 부위에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손가락은 그렇게 생기는 일이 되게 드물죠. 손가락이 어디가 지속적으로 손가락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부위잖아요. 발은 항상 신발에 쌓여 있기 때문에 신발과 압력이 있고, 신발이 국소 부위가 튀어나오면 거기에 티눈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손가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뭐가 생기고 계속 재발하면 이건 티눈보다는 사마귀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렇게 경험상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현 님은 한번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가지고 이게 손가락이나 발에 생긴 것이 정말 티눈이 맞는지 사마귀가 아닌지 한번 진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 방송을 좀 앞으로 돌려보시면 티눈과 사마귀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5가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자가 진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원입니다 님이 선생님, 조선 왕이 사망하는 이유 1위가 등창인데 정확히 등창은 뭔가요? 네, 등창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모낭염이 있지 않습니까? 모낭염은 이제 털이 이제 나오는 부를 모낭이라고 하는데, 모낭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거기가 골무면 우리가 모낭염이 됩니다. 근데 모낭염이 점점점 커지고 크게 1cm, 2cm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크게 생기면 우리가 그걸 종기라고 하잖아요. 종기. 종기가 이제 등에 생긴 거를 등창이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라는 거는 피부의 감염이에요. 피부의 감염인데, 그거를 현대의학은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 그걸 잘 배농을 시켜가지고 잘 치료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옛날 조선시대에는 항생제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에 감염된 종기가 좋아지지 않고 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종기가 점점 커지고, 그 종기를 감염한 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퍼지게 되면 그게 폐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감염이 별거는 아닙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항생제 연고도 있고 항생제를 먹고 치료하면은 쉽게 치료가 되지만 옛날 항생제가 없을 때는 그게 폐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그 피부가 감염되면 꼭 등창이 아니라도 피부 어디가 감염되면은 그것이 전신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그 균이 퍼져 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착한 맛 던지네스통 명계 이게 굉장히 아이디가 어렵네요. "얼굴 4 곳에 사마귀가 나서 레이저로 제거를 했습니다. 재발을 줄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마귀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균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사마귀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귀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사마귀 환자 너무나 많이 봤는데 저는 사마귀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마귀를 손으로 만고 뭘 해도 사마귀에 저는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 면역 기능이 사마귀에 대한 를 이겨내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착한 맛 님도 곧 사마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재발하시면 바로바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쪼금 몇 달 또는 1-2년 두고 보시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 사마귀 균을 이겨내서 사마귀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제 말을 믿으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리 가고파.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를 가고파 하시는 거 그런 의미인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인데 여드름이 계속 나서 여드름약을 먹어보려 하는데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약이라는 게 약을 먹어서 그 약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하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해하고 예 견줘 봐 가지고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면 약을 먹는 거예요. 어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약을 먹으면 우리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될 경우는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30 대이시고 여드름이 얼마나 심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 가지고 지금 여드름 수준에 맞는 치료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작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부작용이 뭐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처방하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부작용이 있을 때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설명을 하죠. 제가 오늘 발리 가고파 님께 제가 만든 이 여드름이 있으신 분이 바르시면 좋을 화장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장품은 어 여드름이 있는 경우도 화장은 해야 되고 또 여드름이 있는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비누 세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세정제를 많이 인제 사용해서 피지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중에 세수를 하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피지 분비가 많은데도 세수한 직후에 얼굴이 굉장히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진 상태고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있지만 반드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습 크림을 얼굴에 발라야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고 기름기가 있는데 보습 크림까지 바르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서 많이 안 바르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트러블 키트를 열어보시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제 에센스 크림이라고 그래 가지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습 크림 에센스가 보습력을 좋게 하는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에센스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팟 제품이라서 여드름에 이렇게 찍어 바르는 그런 화장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다, 또 여드름균이 많다, 또 모낭 끝이 막혀서 피지가 잘 배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드름균과 피지가 이제 여드름균에서 분해해서 생기는 지방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 바르는 에센스인데 피지 분비도 줄여주고 여드름균도 죽이고 그다음에 염증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성분을 찾아서 여기에 넣고요. 그리고 모낭 끝이 막혀 있는 거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살리실릭산 농도로 여기 넣어서 스팟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가고파님, 여드름은 피부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래도 이제 얼굴에 보습크림도 바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 이걸 바르면 보습 을 담당하는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하고 여드름이 더 나빠질 염려는 없고 오히려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화장품이니까 꼭 한번 발라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드리니까 어떻게 받는지는 아마 여기 게시판에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신재훈 님입니다. 무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무좀 있는 발 발을 만진 손으로 사타구니 같은 곳을 긁고 사타구니에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이건 사마귀가 아닌가요? 네. 그건 직접 보지 않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아마 사마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인제 우리 신재훈 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이나 사타구니에는 인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쥐적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무좀균 때문에 사마귀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한번 피부과 전문의 한테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제가 직접 보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비욘디 방송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연님 질문인데요. 손에 사마귀가 생겼는데 뜯었더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마귀 치료. 사마귀가 상당히 많으시군요.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 사마귀가 맞는지 분명히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사마귀가 맞다면 거기 나와 있는 치료법 7가지가 있었는데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70%가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이게 보기도 흉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문제가 있다 하면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아 보시는데 상당히 재발률이 높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20-30%가 재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 님인데 최근에 몸에 점이 많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점이 아니고 편평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 진행이 병원처럼 냉동 치료나 레이저로 끝나는 건지 치료 방식이 궁금합니다. 편평사마귀 치료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평사마귀도 원인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그래서 정말 편평사마귀가 맞는지, 편평사마귀가 맞다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냉동 치료나 레이저로 치료하는 건 힘들고요. 저는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의원은 뭐 한의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원 치료를 그렇게 선호하는 어 서울대병원 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보다는 대학병원에 가서 편평사마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편평사마귀가 맞다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안에 다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네. 네. 제가 누구시죠 지금 그분? 아 인생 후반전. 네. 우리 인생 후반전 님께 요 마스크팩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스크팩이 편평사마귀에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팩을 바르시면 얼굴에 어 인제 주름, 제가 만든 마스크팩은 주름 개선과 보습 효과가 좋으니까 마음고생이 좀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 엄지 손가락 안쪽에 볼록하게 사마귀처럼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저절로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때문에 한 60~70% 이상의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네. 푼수공주님이, 교수님 보습제 보내주신 거 매일 4번은 어렵고 2~3번 꼭꼭 바르고 있어요. 화폐상 습진이 3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옅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의사항이 더 있어요. 몸을 많이 닦지 마십시오. 때를 밀거나 샤워를 매일 하거나 하는 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비누질 거품을 해서 많이 하는 거 안 좋고요. 그다음에 보습 크림은 4번은 너무 어렵다니까 2~3번 꼭꼭 바르시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실내에 이 습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원 님이 만약에 그냥 놔두면 바이러스가 폐까지 와서 폐혈증까지 오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폐까지 와서 폐혈증으로 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키보드 매니아 님이, 손에 있는 사마귀가 얼굴 자주 만지면 얼굴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피부염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았는데 3주 정도 발라도 그대로고 수포 같은 것도 생기네요. 편평사마귀 그러거랑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혹시 손에 사마귀가 옮겨간 건가 했어요. 네. 진짜 이런 질문은 제가 답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피부과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인제 진단, 그 모양을 보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매니아님, 정말 죄송한데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피부과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김행운 님, 비립증이 아니고 비립종입니다. 비립종은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비립종은 아주 작은 물질 같은 게 인제 피부에 생긴 겁니다. 피부과 교과서에 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일 신경이 많이 쓰이면 피부과 가서 그 비립종을 이렇게 짜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비립종은 시술로 짜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태원님, 군대에서도 풀 작업하면 진드기에서 옴이 오는데 옴은 어떻게 치료해? 네, 옴은 이제 옴 진드기를 죽이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옴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옴은 이제 요즘엔 옴크린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명의 옴약이 있는데, 그거를 전신에, 얼굴은 바르실 필요 없고 턱부터 옷을 벗고 전신에 약을 한번 바르시고 일주일 있다가 한번 더 바르시면은 옴 치료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되고요. 그 옴균이 옷이나 이불이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옷이나 이불 이런 거를 잘 소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하신 권태원 님께 요 하나 남은 스노실 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부의 장벽이 많이 망가진 국소 부위에 바르면 참 좋은 크림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실험실에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시면 이제 입술이 항상 건조하고 뭐 너무 건조해서 갈라진다. 그런 분들이 립밤보다는 이거를 하루에 두세 번씩 어 건조할 때마다 발라주시면 그런 건조한 것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요. 또 피부 어디가 계속 국소조가 가렵다. 그럴 때 바르셔도 좋고,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기저귀 발진이나 침독 이런 게 피부 장벽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부분이요. 그런 데서도 바르시면 좋으니까 이 권태원 님께는 요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에 의한 오음 치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항상 비온 뒤에 여기 출연하면서 느끼는 건데, 1시간이 이렇게 짧구나. 좀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와 튀는 간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신경 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